네, 안녕하세요. 주얼러 이인창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주얼리샵 창업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창업 유형은 크게 모든 걸 투자해서 개인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로드샵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탁 판매 매장이라고도 하고요. 프랜차이즈 중간 관리자로 창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백화점이나 쇼핑몰, 아울렛, 또 대형마트 등에서 보실 수 있는 주얼리샵들이 이런 형태의 매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온라인을 통한 창업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부분들보다 두 번째 위탁 판매 매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오프라인에서 직접 운영하는 로드샵에 비해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위탁 판매 매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할 때 백화점이나 쇼핑몰 같은 곳과 직접 계약하는 주체가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창업을 할 때 브랜드와의 계약 관계로 전체 매출에 대해서 몇 퍼센트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브랜드를 창업하셔서 백화점 안에 들어가실 때에는 그 백화점과 수수료 계약을 또 맺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곳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위탁 판매 점주를 모집해서 그분과 또 수수료 계약을 맺어야 할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브랜드를 창업하게 되셨을 때 브랜드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여러분의 위탁 판매 점주로서 그 브랜드로 운영을 하러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이제 어떤 백화점, 어떤 지역에 미니골드, 로이드, 또 스톤엔지 등등 백화점 안에서 보실 수 있는, 또 아울렛 안에서 보실 수 있는 브랜드의 가맹 점주가 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위탁 판매 매장은 여러분들이 투자할 건 크게 없습니다. 이 브랜드에서 이 자리에다가 시설, 집기, 인테리어, 그리고 물건까지 전부 다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들어가면서 본사에 내는 보증금과 그리고 가맹비와 교육비 같은 부분들 내시면 이곳에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10%에서 20% 정도의 판매 수수료를 가져가게 되고요. 또 계약 형태가 고정 지원금을 일정 금액 받고 나머지를 판매 수수료로 받는 형태로 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들어가시는 매장에 따라서 그 구조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본사 창업 매니저와 잘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은 백화점이나 아울렛이나 마트 등등 본사가 월세로 내는 부분도 다 다를 거니까요. 그곳에 입점하는 곳에 따라서 중간 관리자가 받는 수수료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곳에 이제 점주가 되셔서 들어가서 영업을 하게 되시겠죠. 이렇게 됐을 때 마진 구조는 어떻게 될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매출액의 10%에서 20% 수수료를 받게 되시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부담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곳에서 발생한 인건비는 여러분 부담이고요. 그리고 보통 부가세도 포함이 돼서 부담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영업을 하시면서 들어가는 식대라든지 그리고 통신비, 각종 비품에 대한 비용은 또 여러분 부담입니다. 그렇다면 영업을 하면서 들지 않는 비용은 어떤 게 있냐 보시면 일단 재고 비용이 안 들 거고요. 그리고 임대료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종 공과금들 전기, 수도 등이 없고 인테리어도 전부 본사에서 해줬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계산을 해보면 중간 관리자 같은 경우에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본인 가족들 이렇게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고요. 이 인건비를 얼마나 절약하면서 매출을 일으켜주냐, 이 부분이 어떤 성패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그곳을 지킨 여러분의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다른 곳에서 자리를 지키며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월급과 비교를 해보시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다른 곳에서 받는 월급보다는 여러분이 창업하시면 더 많이 벌어 가셔야 될 거잖아요. 완전히 신규로 새로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면은 그 지점이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을지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본사가 직영으로 안 한다는 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개인 로드샵과 위탁 판매 매장의 각종 비용과 수익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비 같은 경우에는 로드샵이 당연히 많이 듭니다. 왜냐면은 위탁 판매 매장은 본사에서 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수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로드샵 같은 경우에는 투자비도 컸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들어가는 고정비가 뭐 월세나 인건비 모두 크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크게 안게 되고, 또 벌게 되면 또 더 많이 가져가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구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위탁 판매 매장은 매출 대비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거니까 이 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무 시간 대비해서 수익금이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주얼리 관련 지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로드샵 같은 경우에 제품 범위가 상당히 넓고요. 찾는 고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에 따라서 어떻게 응대해야 될지 주얼리 관련 지식이 좀 많아야 되겠죠. 물론 취급하는 상품을 또 어디에 한정해서 판매를 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위탁 판매 매장에 비해서 주얼리 지식이 더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상품 판매 범위가 이 한정적인 브랜드 매장 같은 경우에는 뭐 본사 교육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제품과 관련된 선택권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로드샵은 그 매장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제품을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 매장은 본사에서 정해준 대로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권이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고도 모두 본사 거라서 재고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현금화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휴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주얼리 샵들은 뭐 보통 일반적으로 휴일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로드샵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하셔서 매출이 좀 줄더라도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백화점이나 아울렛, 마트 등에 있는 위탁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곳의 일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의 그쪽도 휴일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생기시거나 하면은 직원에게 맡기시거나 또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주얼리 샵을 했을 때 로드샵과 이런 위탁 판매 매장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잘 맞는 오프라인 어떤 스타일로 운영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은 SNS를 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하실 때 꼭 함께 해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얼리 샵 창업을 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